ENFJ 성격 유형을 알고 나면 내 주변에 누가 있지? 라고 오히려 찾게 되실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를 이제 거의 배틀을 하게 됐죠. 결국은 그분이랑. 애들이 너무 피곤한가? 주변에 속상한 사람을 보면 속상해요. 굉장히. 성격을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선스쿨의 정작가입니다. 오늘은 신선 토크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MBTI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ENFJ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주제를 MBTI로 잡은 이유는 내 유형을 알아놓는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 나를 어필할 때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 유형은 ENFJ 유형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ENFJ-T인데요. ENFJ라고 얘기를 하죠. 그 ENFJ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ENFJ가 있다라고 하거나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지만, 특히 ENFJ는 여러분 주변에 두면 여러분의 삶이 같이 풍성해진다. 왜? 그들은 자기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삶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기를 원하니까.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형이라고 나오고, 언변 능숙형이라고 나오고, 또 한 가지 별명은 인간 골드 리트리버. ENFJ 성격 유형을 알고 나면 내 주변에 누가 있지? 라고 오히려 찾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즐겁게 혹은 그 따뜻함을 좀 느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사람이 16개로 어떻게 딱 떨어지냐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거나 16개의 틀에 이제 나를 굳이 가두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굵직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거부하면 나의 그 자를 거부하는 거야. 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죠. ENFJ 특징 중에는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믿어서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기 유연, 그러니까 넘어가기 쉬운 유형 중에 한 명이죠. 제가 굉장히 미숙했던 나이,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던 나이, 금액이 50만 2,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 조서를 쓰러 갔는데, 이제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500원은 택배비 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지만, 그걸 조금 더 평소에 남의 말을 기본적으로 다 타인의 말을 잘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신 유형도 있어요. 야,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라 라고 하시는 유형이 있다면,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일단 믿고 봐라. 가짜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너무나 우연이나 특이한 일이 많으니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믿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근데 제 유형은 그런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속을 수도 있지.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할 상황에 도움을 못 주는 것보다는 그 도움받을 상황이 아닌데 차라리 거짓말을 한 것에 속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ENFJ는 오지랖이 넓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큰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 편집을 가르쳐 줄 때도 상향 평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이게 오지랖 넓은 것과 너무 따뜻한 마음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과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요. 그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사실 애들이 너무 피곤한가?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 정말 관심을 받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친구들도, 막 말수가 많지 않은 친구들도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그런 친구들에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ENFJ의 또 다른 특징은 칭찬을 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저처럼 칭찬해주면 와, 내 칭찬 받았다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우주에 온 기운을 모아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막 발산하죠. 반면에 대부분 남이 이제, 제가 예전에 악플 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난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이 왔어. 그러면
이제 그 비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됐어, 뭐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저 같은 유형은 비난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굉장히 좌절하고, 그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막막한,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과 칭찬에 이렇게 유형하는 타입? 이게 ENFJ야, 확성기가. 인간 확성기?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뭐 임금님이 당나귀기는 아니지만, 뭐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 정말 사랑해요 하면, 얘한테 사랑해요 한마디만 해주면 얘가 싹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주지 않을까. 단순히 이 사람한테 말을 따뜻하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ENFJ한테 말을 따뜻하게 하나 해주면 얘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따뜻한 영향력을 더 여러 군데 펼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자기를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 월급을 못 받으면 월급 못 준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월급을 못 받았어. 누구냐고. 누가 내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월급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변 사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해보니까 좋은 점은,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분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맨날 사기를 당하면서도 왜 또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사람을 왜 못 미워하지? 저도 가슴 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때, 사람이 내가 알아, 미워해야 될 만한 사람이고, 가끔은 이 사람 너무하다 싶어. 그런데 너무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밉지가 않아. 그냥 그 상황이 너무할 뿐인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모든 유형 중에서 아이와 가장 진심으로 오랫동안 놀아줄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죠.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살아남기 위함도 있겠지만, 단순히 1초도 쉬지 않고 뭔가 하고 있는, 약간 그 촌음을 아껴 쓰는데 굉장히 능숙한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내 작가랑 같이 차를 탔는데, 제가 그 팟빵을 듣는데 1.5배속으로 들으니까 작가님이 들리냐고.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 팟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내 하루 중에서 그 미팅을 마치고 집에 가는 딱 그 운전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남들이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1.5배속, 2배속도 들리는 거죠. 그 시간에 그걸 듣고 또 집에 가면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끄고 팟빵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면 책상에 앉고. 그래서 지칠 법하거나 여유가 없거나 한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해지지? 라는 시간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고 와서 예를 들면 친구들이 뭐 힘이 없는 날이 있죠. 그러면 전 하루 종일 밤새 걱정해요. 정말 밤새 걱정해요. 어떻게 힘을 주지?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저 아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누구한테 상의는 했을까? 내가 그걸 고쳐줄 수 없음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함께 속상해하는 거? 속상하죠. 주변에 속상한 사람을 보면 뭐 속상해요, 굉장히. 그래서 주변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도움 한번 받아본 사람은 도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도 생각지 못한 도움에 내가 어느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게 되죠. 따뜻한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람이 그런 거죠. 내가 따뜻한 영향을 상쇄했으면 그 친구도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혹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조금 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죠. 부당한 일을 보면 좀 화를 내기도 해요.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내 하루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오늘 내가 아픈 걸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ENFJ는 내 주변에도 저런 애 있어. 맞아 내 주변에 저런 애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친구가 댓글 달면 그 댓글에 반드시 답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씩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명언을 보고 가장 많이 감탄하는, 가장 많은 명언을 보고 감탄하는 유형이 아닐까. ENFJ를 곁에 두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 라는 네, 일 잘하는 사람을 두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 잘하는 부하를 두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ENFJ나 저 같은 사람 옆에 두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는 생각? 왜냐면 내가 힘들 때 따뜻한 얘기를 해주고 내가 화가 날 때도 따뜻한 이야기를 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온기는 퍼지잖아요. 냉기도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성격을 아는 게 좋고 성격을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면 내가 굉장히 나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성격을 알면 좋겠다고 한 거고, 마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ENFJ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여러분? ENFJ가 알고 싶다. 정 작가가 말한 ENFJ. 제 삶을 반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고 소상히 설명드렸는데요. 자, 인간 골드 리트리버, 인간 자가 발전기, 인간 확성기, 따뜻함을 전하는 이제 요런 온품 확성기, 요런 느낌으로 자, 오늘 ENFJ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ENFJ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안녕. 호구로 보면 안 돼. 호구가 아니야. 인간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따뜻한 존재야. 그래, 악플은 안 돼. 가식적인 칭찬은 원하지 않아, 난. 대놓고 칭찬하지 마. 눈치채.